이거 하나만 바꿨는데 30만원 팔던 가게가 하루에 80씩 찍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규원TV 황대표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께 공개하겠다고 했던 30만원 팔던 가게를 어떻게 50, 80, 100만원까지 만들게 됐는지 그 노하우를 공개하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거는요 원래 1대1 개인 미팅 할 때마다 제가 업종이라든지 상권 특성에 맞게끔 또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장님에 한해서 제가 전달해 드리곤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것을 100% 영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 대단한 거는 아닙니다. 몇 가지를 바꿨는데 매출이 아주 가파르게 급상승했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개인 카페들은 매출이 생각보다 나오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20만원, 30만원 선이면 평일 평균치가 되고, 주말에는 좀 잘 되는 매장들은 한 50에서 한 70만원까지도 찍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 카페가 월 매출이 2천만원을 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물론 아르바이트생들 1명 또는 1.5명 정도 두는 매장을 예로 드는 겁니다. 2천만원 넘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알바생들이 좀 어느 정도 돌아가는 매장이겠죠. 위치가 좋거나. 근데 대부분의 개인 카페들이 일반적으로 자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1억 미만의 자금으로 외진대에 들어가다 보니까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1호점은 위치가 좋은 데를 들어가서 장사를 했지만 2호점 같은 경우는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임대료가 198만원이었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매출이 정말 안 나오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봤는데도 생각보다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람 보고 온다고 생각해서 알바생들 잘생긴 직원들로 8명까지도 깔아봤는데 매출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제가 깨달았던 건 역시 카페는 위치, 이게 정말 평준화된 겁니다. 위치가 좋으면 일단 매출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위치가 안 좋은 상태에서 매출을 올리겠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몇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뭐 엄청난 노하우 스킬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하면 됩니다. 아이, 황 대표님, 남들이 하지 않는 게 도대체 뭔가요? 빨리 알려주십시오. 이러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걸 빨리 알려드리게 되면 이것만 듣고 나가시기 때문에 시청 지속 시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들이 자주 먹는 메뉴를 팔아야 됩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좀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 카페 상권에 보면 즐겨 드시는 메뉴가 뭔지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제 조건이 뭐냐? 일단은 개인 카페고요. 장사가 안 되는 매장들입니다. 이 꼴에서 하루 평균 매출이 20만원이 되지 않는 매장을 제가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매장들은 평수가 대체적으로 작을 거라고요. 25평 미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홀 매출을 늘리기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홀을 매출을 올리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그렇죠, 바로 배달입니다. 배달 매출로 일단 잡아줘야 돼요. 왜냐, 위치도 안 좋죠, 평수도 작죠, 홀이 없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서 홀을 늘리기보다 일단 배달 매출로 일단 매출을 쫙 끌어올려 놓고 여기서부터 홀을 끌어올리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해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홀을 매출이 없는 매장들이 배달 매출을 끌어올립니다. 일평균 매출이 20만원이 되지 않는 매장들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배민, 키입니다. 그리고 카페, 패스트푸드를 쭉 보면 아주 매출도가 높고 배달 건수가 많은 매장들의 메뉴를 먼저 분석을 합니다. 햄버거가 있을 수 있고요, 샐러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빙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샌드위치, 뜨거운 샌드위치, 차가운 샌드위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지역마다 인기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자, 그거를 찾으십시오. 찾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일단 분석하세요. 그 다음에 뭘 하냐? 특별한 걸 하시면 안 돼요. 특별한 거 하지 마세요. 독창적인 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잘 나가는 메뉴들을 비슷하게 만드십시오.
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이 예를 들면은 와, 지금 저희 동네에서는 여름이라 빙수가 엄청 잘 팔리는데 빙수 매출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근데 이 빙수를 해야 될까요? 빙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설빙 같은 그런 브랜드처럼 다양한 빙수 메뉴를 갖고 있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2개에서 3개 정도 빙수를 세팅을 합니다. 먼저 요게 1번이에요. 2번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제가 좀 걱정인 게 이거를 영상을 공개하면 저희 동네 사람들도 보기 때문에 따라할까봐 제가 큰 소리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조그맣게 얘기할게요. 2번은요. 자, 2번은 이제 누가 들을까봐 제가 좀 조용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 2번은 그 빙수를 만들었잖아요. 만들면 그냥 팔면 잘 안 팔립니다. 그냥 팔면 잘 안 팔려요. 제일 장사 못하는 사람들이 빙수를 예를 들어 설빙에서 12,000원짜리 빙수다. 그럼 우리도 12,000원짜리 빙수를 만들어서 한 여기서 500원 깎아가지고 파는 이런 멍청한 사장님들이 장사를 못하는 거. 이거 안 팔린다니까요. 이건 안 팔립니다. 왜냐? 그 가게에는 8종류가 있고 여기는 2종류로 있는데 가격이 1,000원밖에 차이나. 누가 사 먹어요? 설빙 걸 사 먹지. 그럼 우리 가게에서 사 드시려면 그 매장보다 특별한 메리트를 줘야 됩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1+1을 했습니다. 황 대표님 미친 거 아니에요? 1+1이면 뭐가 남아요? 자, 남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빙수를 만들어 본 손님들은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배달 빙수가 8,000원부터 16,000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요즘에는요, 싼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비싼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비싼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두냐면 내가 이 정도의 돈을 내고도 먹을 가치가 있다 생각하면 20,000원, 16,000원도 결제합니다. 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제가 해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조금 비싸게 책정을 했어요. 비싸게 16,000원, 17,000원으로 잡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 1+1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드린 거예요. 자, 빙수 볼컵이 테이크아웃 컵이 500, 750, 1000 이렇게 있는데 1000cc라고 해봐야 빙수 안에 들어가는 우유 얼음이 들어가잖아요. 이 일반적으로 우유 얼음을 각 매장마다 레시피가 다른데 일반적인 눈꽃 빙수를 대부분 다 씁니다. 눈꽃 빙수 탁상용 이 눈꽃 빙수는 중고면 100만 원이면 삽니다. 자, 이런 눈꽃 빙수를 이용해서 배합을 하는데 이제 이게 단순히 100% 우유 얼음이 아니에요. 물이 좀 들어가고요. 비율은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물이 들어가고요. 우유가 들어가고요. 휘핑유가 들어가고요. 시럽이 들어갑니다. 자, 일반적으로 요 4개를 씁니다. 여기에 더 추가를 하는데, 자, 이 1000cc짜리 용량의 우유 얼음을 꽉 채워도 얼마 안 들어요. 2통을 채워도 얼마 안 듭니다. 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팥을 듬뿍 2컵을 꽉 채워도 얼마 안 듭니다. 자, 거기에 견과류를 올려도 얼마 안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좁쌀떡이랑 찹쌀떡을 4등분해서 올려도 얼마 안 듭니다. 그리고 콩가루 뿌리고 뚜껑을 덮어도 얼마 안 듭니다. 많이 남아요. 다 원가 계산을 해봐도 많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땐 설빙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큰 빙수가 2개씩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방법으로 매출을 폭발적으로 일으켰습니다. 자, 여기서 원가가 들어가지 않는 빙수를 좀 계산을 해서 2종류에서 3종류 만들어서, 아마 지금 이제 올해는 이제 8월이 이제 여름 시즌에 어느 정도 50% 이상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면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요런 방법을 토대로 겨울 메뉴를 준비해도 되고 내년 여름 메뉴를 준비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거를 좀 먼저 할까 하다가 저희 동네 사람들이 따라할까봐 불안해가지고 이제 공개하는 겁니다. 자, 저는 메론 빙수랑 팥빙수 2가지를 했는데 여기서 매출을 폭발적으로 일으켰어요. 1+1 행사를 했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황 대표님, 1+1 행사 그거 편의점에 가면 음료수 1+1 있는데 그거 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도 해봤는데 효과 없더라고요. 맞아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바로 이 3번이 결합이 돼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이 3번은요 정말 제가 단연간의 연구 끝에 알아낸 건데,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루 매출이 20만 원이 나오지 않는
개인 카페, 장사가 징그럽게 안 되고 주인이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나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당장 임대료를 낼 수도 없고 빚이 지기 때문에 뭐라도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릴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앞에 1번과 2번을 어떻게 3번으로 적용시키냐, 바로 주력 경쟁업체 메인 업장들이 문을 닫는 시간부터 딱 3시간에서 4시간만 노력하십시오. 예를 들면 저희 동네 설빙이 10시에 문을 닫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저는 10시에서 새벽 2시, 주말은 새벽 3시까지 배달 매장으로만 돌렸습니다. 물론 홀이 그래도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홀 매장을 하면서 배달을 받잖아요. 그러면 두 개 다 아무것도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밤 2호점 같은 경우는 밤 12시까지만 홀을 받고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 시간대는 배달로만 돌렸어요. 왜냐면 분석을 해보니까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햄버거 샌드위치 배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더 심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간식 배달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2차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그릴 샌드위치입니다. 자, 이 메뉴가 거의 어느 정도 끝났어요. 이제 8월 중순이 끝나면 이제 동절기 메뉴를 들어가서 준비를 하는데, 이 시간대 배달에 적합한 먹거리 야식 메뉴를 준비해서 3, 4시간 정도 배달 업장으로 돌려준다면 아마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장님들 매출이 잘 나오는 사이즈 있는 사장님들은요, 10시, 11시면 다 문을 닫고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장사가 되지 않는 소규모 개인 카페 사장님들은 차라리 점심시간을 포기하고 오픈을 조금 늦게 가더라도 뒤에 힘을 발휘한다면 메이저 경쟁업체들과 경쟁하는 그런 피 터지는 싸움을 피할 수가 있고 매출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다음에 요즘에 24시간 운영하는 매장들이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지친 거죠.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틈새를 공략한다면 매출이 급격하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근데 20만원 찍다가 100만원을 찍잖아요. 그럼 피로가 싹 사라집니다. 자, 자신이 올릴 수 있는 최고치 매출을 한번 찍어 보십시오. 미친 듯이 한번 노력해 보시고 정말 한계치까지 와서 한번 과로사로 쓰러져 봐야 됩니다. 그래 봐야 우리 매장 한계치가 이 정도까지구나 하면서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황 대표에게 좀 더 디테일한 조언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 8월 달에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직접 찾아가는 솔루션이라고 하기는 뭐한데 컨설팅을 다시 한번 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4팀? 많게는 5팀 정도만 만날 수가 있고, 기존에 솔루션이나 컨설팅 제 또 영상을 제작해 줬거나 전화통화 하시는 대표님들은 여기에서 조금 제외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도 메일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100% 무료로 진행되는 거고 모든 비용, 이런 비용들이 다 제가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한 분한테 2회 이상 한다는 거는 다른 분들이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그 올라갔을 때 한번 굉장히 구독자분 중에서 굉장히 똑똑하신 부부분이 있었는데, 그 남편분이 좀 괜찮은 또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었어요. 똑똑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싹 정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아마 굉장히 잘 되실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컨설팅 솔루션을 요구하시거나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은 잘 꼼꼼하게 정리해 보시고 본인도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 내가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떤가, 저와 같이 이렇게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드셔야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 대표였습니다.